네, 발표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거는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정해주신 건데 정해주신 건데 생태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해주신 거라 제가 일단은 그냥 가져왔는데 이 단어는 저희가 좀 다르게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태를 붙인다고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가 극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조경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조경을 하면 사람들이 조경이 이제 보통 이제 뭐 나무 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도 심죠. 예. 근데 뭐 오픈 스페이스를 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뭐도 될 거고 놀이터도 될 거고 공원도 될 것이고 이러한 건물 밖에 오픈 스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놀이터를 정말 많이 해요. 놀이터 디자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반가웠던 게 저는 그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장애와 비장애와 함께 노는 통합놀이터 운동을 여러 시민단체와 한 거의 6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통합놀이터 검색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외부 공간, 운동장의 시작일 텐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을 해봤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19세기 이전에는, 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라는 공간이 생기니까 학교 운동장도 이제 뭐 만들어졌겠지만, 어린이와 놀이터는 19세기 이전에는 없고 그 이후에 나타났고 이제 1920년대까지 이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체력 증진을 중요시하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평행봉, 철봉 이런 것들이 놀이터에 설치되었었던 거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운동장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의 놀이터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막 건축 현장의 비계 같죠. 네, 이런 게 놀이터였었어요. 1920년대. 예, 막 시애틀에 설치된 놀이터인데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많이 변했죠. 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들은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운동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뭐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초기에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뭐 학교 건물은 지금이랑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우리의 지금 학교의 운동장의 모습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에서 별로 변함이 없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쭉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전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아동들을 감시하기에 좋게 되어 있었던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물이 일자로 길게 되니까 운동장도 이렇게 10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축으로. 그리고 이제 되어 있고 이 건물에서 운동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100m 달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죠. 네.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되게 이제 속상한 건 그거죠. 세대랑 관계없이 다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거. 그거는 운동장이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60대가 체험한 운동장과 요즘 어린이들이 체험한 20대 운동장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버스가 나오지만 운동장은 운동장으로 남아있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다시 고개를 끄덕이리 많으실 건데 넓고 이거 순천에 있는 학교예요. 창립이 1906년이었대요. 근데 이 건물을 지어진 거는 1920년인 것 같지만 하여튼 되게 오래된 학교입니다. 넓은 운동장이 있죠. 동선이 없어서 교문은 이쪽에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돌아서 가죠. 예. 그러고 일본식 정원 양식 여기에
운동장 있고 건물 있고 녹지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 오래된 학교 일본식 정원 양식이죠. 그러니까 향나무 같은 거, 측백나무 이런 거. 고개 끄덕거리는 정말 많으시네요. 예. 등나무하고 파고라. 그 다음에 구령대라고 하죠. 네, 이것들 있습니다. 순천에 100년 된 학교의 모습인데 서울에 있는 학교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스탠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회해야 한다고 또 스탠드 하고 요즘 구령대 스탠드 쓰이지 않는데 음수전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텃밭 구석에 있지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예전에 텃밭 없었지만 요즘은 텃밭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라고 있는 게 얘죠. 정글짐 이거랑 어떤가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거랑 별 차이 없는 예, 놀이기구가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정글짐은 좋은 거죠. 사람들 다 정글짐 좋아하잖아요. 네, 정글짐 좋아하고 설봉 좋아하죠. 네, 이런 공간입니다. 변하지 않는 운동장이에요. 아까 이제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찾아갔던 한 학교에서 통합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장애 아동이 운동장에 안에까지 못 들어가요. 이쪽에 이제 그 포장된 그런 동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정도만 가고 더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항상 바라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고학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축구 골대 고학년, 남학생, 비장애인 모두의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거 덴마크의 한 사진인데 덴마크의 운동장 개선을 알리는 사진인데 보시면은 여기도 고학년 여학생들이 이런 운동하는 남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실추어릇한 장애인이 어떤 소외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학생들이 소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공간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넓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잘 활용했죠. 아침 조회도 했고 교련도 했고 수업도 했고 놀이도 조금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놀이는 되게 부수적인 공간이었었죠. 점심시간에 잠깐 한 거고. 지역사회 공간이기도 했어요. 커뮤니티 공간이었죠. 봄, 가을에 운동회가 있었고 자연재해시 대피 공간이기도 하죠. 아시죠? 홍수 나고 막 이러면 다 학교 가서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중요한 공간이고 예전에 선거 유세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선거 유세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간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공간들이 다 의미가 역할이 좀 없어지고 있죠. 예, 뭐 제식 훈련 안 하죠. 아침 조회 안 하죠. 체육 공간은 체육은 어디서 하나요? 실내 체육장에서 많이 하죠. 예. 놀이공간 역할은 되게 쪼그라져 있었는데 얘가 중요해질 수 있고요. 봄과 운동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이때만 해도 했었었는데 뭐 동산초등학교 2000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없어졌죠. 예. 방제 공간으로서 역할이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선거 유세 안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운동장을 뭘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사라지고 있고, 운동장에서 못 놀게 하기도 하죠. 되게 슬픈 일인데, 아동들의 놀이는 놀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놀거리라고 얘기하고, 유엔에서 이제 아동들의 권리로서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의 권리로 놀거리를 얘기하지만, 어린이들이 눈치 보면서 놀잖아요. 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타인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거리를 자기가 정말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거리 안에는 그것도 있죠. 장애 아동들의 놀거리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인지해야 되고요. 학교 운동장의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이용자는 조기 축구 동호회죠. 네, 네. 저희가 놀이터를 넓게 짓자고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이 축구의 동호회 눈치를 많이 봐서 골대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말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넓대요, 사이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축구 골대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독일에서는 그런 어린이, 유아, 그다음에 한 고학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축구장의 크기를 제시하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전 잘 모르지만 학교 운동장에 그 조기 축구에 빌려주면은 좀 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 부수입이 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뭐 이분들이 또 갈 데도 없고 그렇지만, 이걸 꼭 근데 왜 어린이들의 공간에 왜 어른들이 점용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 열자라고 해서 담장을 열었다가 사건 사고 생기면 또 닫았다가 열었다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닫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예, 잘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놀이공 공간들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즘에 예, 뭐 이런 모래 공간도 마두고 바닥에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그려서 바닥놀이도 하기도 하고 뭐 휴식 공간도 만들기도 하고요. 자연 학습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텃밭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보면 초라하고 산만해요. 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라하고 산만하고 뭐 이렇게 막 그다음에 얘 따로 휴식 공간 따로 뭐 얘 따로 뭐가 이렇게 공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모래는 여기 모래 공간은 여기 있는데 철봉은 저쪽에 있고 얘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끄러우면 또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학교에서 예산이 짜투리로 오다 보니까 얘 짓고 저쪽에 또 짓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초라하고 산만하고 기능별로 영역성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관리도 어려워요. 나중에 얘를 숲을 만들자라고 해서 인천이잖아요. 인천에 그 교육감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학교 숲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뭐가 되게 산만하다 보니까 얘를 그렇다고 저희가 또 숲 만든다고 이쪽에 나무 또 심으면 또 더 이상하게 산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체계적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막 예산은 적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돼야 되니까 또 가장자리로 트렌치 다 돌잖아요. 배수구.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운동장 건드리기도 너무 어렵고 총체적인 난국이 조금 있습니다. 예. 초라하고 산만하고 영역성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합리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운동장. 저희는 그 아동 참여, 어린이 참여가 제가 이제 제가 참여가 원래 전공이라서 놀이터 디자인 할 때도 아동들이랑 참여 과정을 어린이들이랑 갔습니다. 가는데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등하굣길을 표시해봐라 하죠. 이거 실이에요. 실로 애들한테 이렇게 표시하며 하고요. 그다음에 깃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붙이면 재미없으니까 깃발에다가 뭐 좋은 곳, 나쁜 곳, 뭐 위험한 곳 이런 것들을 써서 깃발로 꽂으라고 해요. 그 정리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운동장은 재미있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어린이들의 삶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공간 하더라도 다 주변인 거죠. 운동장은 두 명 있긴 하지만 남학생일 거예요. 예, 축구하는. 예.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운동장. 예, 위험한 공간에 애들이 표시도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생활하죠, 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그런 생태적 감수성, 자연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요. 학교에 나무가 있으면 싫대요. 벌레가 많아서 싫대요. 예. 나무에 자꾸 뭐가 떨어져요. 나무를 베어달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학교에 되게 오래된 비슬나무가 있었어요. 되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애들은 저놈의 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놀 수가 없다고 없애달라고 해요. 흙이 신발에 들어가요. 라고 하고요. 살고 나면 살가가 떨어질까 봐 무섭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살구가 떨어지는데, 네, 싫다고 얘기도 하고, 해가 뜨거워요. 비 안 맞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자연을 싫어해요. 지저분하고, 무섭고, 예.
더럽고 귀찮고 이런 공간이 되고 있는 게 도시의 어린이인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어른들도 그렇죠. 근데 인천에 서흥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돼지를 키우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여기 선생님 꾸덕하시는 게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돼지도 키우고 되게 텃밭도 많이 되어 있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경관은 산만해요. 아까 이 학교의 모습인데 예, 여기인데 정신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여러 가지 되게 애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시감자가 실하게 주렁주렁 열렸네 하고 지나가는 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 서울의 성동구 옥성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게 살았기 때문에 시감자를 잘 몰라요. 네. 그다음에 이 실하다는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린이가 시감자가 실하게 주렁주렁 열렸네를 보면서 어, 생태적 감수성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구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 벌레랑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살구가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고 흙에 신발이 들어가는 게 나쁜 거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런 몸의 변화가 없으면 지구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랬을 때 운동장이 변해야 해요. 이미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캐나다, 덴마크, 마드리드, 파리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변하는 이유들은 조금씩 달라요. 덴마크도 운동장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덴마크는 어린이들의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나라가 중요시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제 많이 어떤 변화의 지점들은 다른데 덴마크에서는 어린이들이 체중이 느는 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어, 외부 공간에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파리에서는 열섬 효과나 이러한 기후 변화, 예. 여기에서는 특히 그 열섬 효과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해서 운동장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마드리드도 생태적인 문제로 변하고 있고 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운동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전 세대가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그러한 세대를 통합하는 운동장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거는 파리에서 나온 건데 프로젝트 오아시스 스쿨야드 프로그램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인 건데 보면 이게 뭐 어디나 적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나무가 공기를 만드는 거고 비가 와서 비는 땅에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침범해야 되고 옥상에도 녹화가 되어야 되고 벽면에 녹화되어 있어야 되고 빗물을 맞으면서 어린이가 놀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운동장에 들어와 올 수 있고 다양한 노년들이나 다양한 세대들이 운동장을 즐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빗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되게 와닿지 않은 건데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뭐 녹색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빗물이 중요하거든요. 빗물 땅에다가 이게 침투시키는 게 중요한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다 포장됐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땅에 가서 땅으로 갔잖아요. 땅에 스며들어서 그게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 토양의 생태계를 형성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빗물이 땅에 못 들어가니까 다 어디로 가나요? 하수구로 바로 가요. 하수로 가고 강으로 가죠. 그러니까 범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람의 문제, 그 다음에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발하는 물이 없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열섬 효과도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빗물이 들어가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동네 놀이터에도 맨날 지하에 주차장 짓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연 지반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운동장은 중요한 자연 지반이에요. 나가서 보시면 자연 지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쵸. 여기만 나가도 다 뭐 포장된 것들인 거잖아요. 자연 지반이 되게 중요한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되게 많이 시작이 되었고, C40 시티즈에서도 이제 클린 스쿨야드라고 해서 거기 안에는 학교 자체를 쿨링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열섬 효과를 없애는 거. 거기에서도 운동장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은 더위에 약하다. 그다음에 학습 환경을 증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밖에서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허브로서 가정과 부모에게 더위의 문제를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운동 여기도 그런 얘기 있어요.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주민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얘를 바꿔내면 주민들이 이런 게 교육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폭염 기간에 주말에 대중들에게 쿨 아일랜드 쿨링 센터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에어컨 틀어가지고 제공하잖아요. 그럼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덴마크의 사례입니다. 원래 이러한 공간이었던 것들을 이제 녹색의 운동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섬처럼 아일랜드처럼 나무도 심고 아이들 놀이기구도 만들었는데 포장을 이렇게 여기 하드하게 한 것들은 이동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놀도록 하고 뭐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또 교실 들어가야 되는데 흙에서 막 놀기가 그럴 테니까 그다음에 그런 장애 아동의 이동성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런 공간을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뚫어서 숲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큰 미끄럼틀을 넘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있던 곳에서 나무가 100그루가 넘는 곳으로 작은 숲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야마기 초등학교라는 모습들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애들 공놀이 공간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크게 있고 그래요. 얘네들은 저학년들을 위한 공놀이 공간, 크게는 고학년들을 위한 공놀이 공간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항상 강자한테 뺏겨요 공간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 함께 어울려. 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어린이 놀이공원에서도 어른도 이용해, 아이들도 이용해. 그럼 결국은 다 어른들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약자를 위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다를 떠는 여학생들을 위한 뭐 휴식 공간. 그다음에 이거는 큰 어린이들이 축구만 하는 건 어린이들이 고학년 어린이 축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크루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모두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어린이는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영향을 끼치는 테이블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누가 결정하나요? 높으신 분이 결정하잖아요. 거기는 가끔 선생님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해관계도 높고 영향력도 많이 받는 사람은 의사결정 테이블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어린이, 지구시민, 그렇죠. 지구시민은 우리 모두고 지역사회가 다 같이 운동장에 대한 이해관계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의 가이드라인에 나오면 제시하는 건데 스페인어라 저도 잘 읽지는 못했지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걸 막 이렇게 조금씩 봤더니 뭐 여러 단위에서 해요. 아이들이랑 워크숍하고 선생님들이랑 워크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모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정말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린이 시절을 보냈다고, 내가 자녀를 가졌다고 어린이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리고 다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서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 관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되게 계속 관찰하더라고요. 관찰하고 데이터를 기록해서 이러한 것들 가지고 공간을 쓰는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 구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눈에 만드는 거는 막 해요. 놀이터 2억 주고 만들어. 그런데 2억 주고 어린이 이거 관찰조사하면 다들 돈을 아껴요. 네. 너무 슬퍼요. 저희 같은 디자이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맨날 뻔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관찰을 해요. 특수반 아동 관찰을 하기도 하고 뇌병변 있고 발달장애 있는 어린이들이 노는 시간에 우리가 아동들 좀 노는 걸 관찰하게 해달라고 하면 딱 10분 내줘, 10분. 예, 뭐 25분 내주고 막. 예. 잠깐 보는데 이렇게 다 달라요. 보시면 요거는 유아 6세반 어린이들이죠. 놀이기구 안 올라가요. 모래만 댔다 파요. 1, 2학년 애들 모래 안 놀아요. 2학년 애들 다 높이 올라가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일반화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모래 공간 줘라 막 이러지만 2학년만 돼도 애들이 모래 잘 안 놀고 몸 갖고 노는 것들을 하고 좀 고학년 올라가면 잘 안 놀아요. 여기서 이렇게 네, 네, 그냥 알아도 떨어질 것 같은데 나쁘셔도 그냥 여기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기초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속상해요. 기초 데이터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놀이터는 이래야 돼, 운동장은 이래야 돼,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너무 안 만드는 게 속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인식을 해야 될 것들은 운동장은 아동들의 학교죠. 학교는 어린이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너희의 하루에 동선을 그려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당에 있는 학생들인데 보면 여기에서 다 집도 갔고 학원도 가고 다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있죠. 예, 되게 재밌는 건요. 저학년 아이들은 여기 부모님이 정해놓은 동선만 쫓아다녀요. 고학년으로 빨간색 고학년인데 걔네들은 더 멀리서 다니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주말 되면 더 넓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학교가 중심인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의 동구에 어린이재단 복지관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부산 동구의 초등학교 학구도 내에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부산 진구에 가서 놀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동 어린이들이 되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애들이 편의점이 제일 요즘 놀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재단이랑 하는 게 동네의 골목길을 찾아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주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운동장이 되게 지역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네, 왕십리 근처예요. 네. 왕십리 근처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운동장이고 요게 공원인데 공원 없어요. 운동장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숲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자연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건 어린이들이랑 활동했던 건데 사회적 공감대, 어린이들 공감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4개의 권리가 있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조금 잊지 말고 함께 운동장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 생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또 지구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운동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자꾸 어른들의 시선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이 시대의 운동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생태적 전환에 대한 행사를 했고, 선생님이 그걸 보고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운동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 어린이들 공간에서 너희가 해결 방안 찾냐, 자기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렇는데 저희가 운동장은 되게 중요하지만 아동을 어린이의 중심에 두고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